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횡성 촛불 행동은 오늘 오후 6시 만세공원에 모여 윤 대통령의 퇴진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원주본부도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서 퇴근길, 국민의힘 해체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원주본부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일요일에도 오후 3시 강원 가명에서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장례식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영서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첫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원주와 횡성 등 영서 지역 11개 시군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원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한때 130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 농도도 15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모레가 돼서야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원주시 공무원들의 다면평가 폐지를 두고 시와 공무원 노조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원강수 원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다면평가가 인사기준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추가 고소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공무원 근무 성적을 낼 때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부하의 평가까지 반영하는 다면평가. 원주시가 10년간 적용하던 다면평가를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자 공무원 노조는 원강수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시장은 행정국장을 통해 다면평가는 인사기준이 아닌데도 노조가 오인해 생긴 일이라며 폐지 시 1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볼 때 임용령에 따라 변경 예고하고 1년 이후 시행해야 하는 인사기준이 명백히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10년간 다면평가가 인사기준으로 적용됐는데도 시장과 행정국장이 거짓을 유포하고 노조가 오인했다고 치부하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그 기자회견에서 인사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폐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허위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초반까지도 다면평가를 인사 기준으로 본 건지 상세 조항을 변경할 때마다 1년 유예를 뒀습니다. 또 2023년 다면평가를 폐지하고도 아직 인사 규칙에 다면평가를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남겨놨습니다. 다면평가는 원주시의 인사 기준으로 적용돼 왔다던 강원도 감사 지적을 재심 청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원주시입니다. 이제 와서 다면평가제는 인사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제 정반대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사실은 허위의 이 사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주시는 판례상 인사 기준이 될 수 없는 다면평가를 노조가 인사 기준으로 오인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생각이 다른 동료들을 행정 절차가 아닌 사법 영역에서까지 다투게 해 안타깝지만 이제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 인근 렌털숍들이 강습 허용권을 빌미로 담합을 강요한 의혹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스키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를 제보한 업체에는 강습 허용권 발급을 아예 중단해버렸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키장 인근에 렌털숍을 열고 스키 강습을 진행하면서 겪은 지역 렌털숍 협회에 담합 의혹을 제보한 안모 씨. 관련 내용이 MBC에 보도된 다음 날 스키 학교로부터 강습 허용권 발급을 중단한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역 렌털숍 협회에 들어가지 못해 비싼 가격에 강습 허용권을 구매해 왔는데 이젠 아예 구매조차 막힌 겁니다. 스키장에 담합 의혹 신고가 들어간 점이 발급 중단 이유로 언급됐고 뉴스링크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뉴스 기사가 올라간 다음 날 오전에 스키학교 대표라는 사람한테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가 저에게 오면서 우리도 너에게 강습 허용권을 줄 수 없고 남은 강습에 대해서는 알아서 캔슬을 할
갑작스러운 통보에 안 씨는 예약자들에게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고 잡혀있던 강습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만 60여 개의 강습이 취소됐는데 피해액만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한 비용도 거의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제가 메꿔야겠다는 계산이 있었는데 이제는 1월 초부터 당장 제일 피크인 시즌에 강사를 못하고 있으니 안 씨의 제보로 밝혀진 강습 허용권을 빌미로 한 담합 강요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키장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스키학교와 관계자 등에 대한 자체 조사에 돌입했고 공정위에도 관련 제보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스키학교 측은 강습 허용권 발급 중단 이유에 대해 해당 업체가 지난 주말 강습 허용권 없이 강습을 하다 적발됐기 때문이고 뉴스 링크를 보낸 건 문자를 보내다 우연히 뉴스를 보게 돼 공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가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원주와 춘천, 강릉을 중심으로 바이오와 헬스케어, 반도체와 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4개 지구 16.7제곱킬로미터를 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지정되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와 세제 혜택, 투자 펀드 조성과 실증 특례가 주어집니다. 강원도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과 함께 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3월 개교를 앞둔 원주 섬강고를 찾아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교실과 급식실 등 주요 시설의 공정률과 완성도를 확인하고 개교 준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섬강고의 현재 공정률은 93% 수준으로 공사 중에 발견된 암석 지형과 폭염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3월 12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개교 이후에 진행되는 일부 마무리 공사와 조경 공사에 대해 학생 동선과 공사 구간을 완전히 분리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 여행 가신 분들 도심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 차량인 트램 많이 보셨을 텐데요. 속초시가 속초역에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트램 도입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도심 레일 위에 붉은색 궤도 차량이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면 전차, 트램입니다.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의 교착지, 속초역은 속초 해변과 설악산 중간 지점에 들어서는데 노선이 개통되면 주중엔 하루 6,800명, 주말은 하루 9,800명의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생활인구가 연중 2,500만 명인데 여기 들어서면 생활인구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만성적인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속초시가 트램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한 번 운행에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어 콤팩트한 도시 구조의 제격이라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의 대중교통에 트램 건설 추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한 도시철도법에 따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도시철도망에 반영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속초역을 출발하는 예상 노선은 3가지입니다. 설악산으로 향하는 노선과 도심과 장사항으로 이어지는 노선, 속초해변과 설악항을 잇는 노선으로 주요 관광지를 포함합니다. 단풍철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한 설악산 입구입니다. 대중교통 트램이 생기면 이 같은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성 시간과 비용이 문제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실제 개통은 빨라도 15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2,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국비는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어 강원도와 속초시가 건설에만 1,000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구상 28년 만인 지난해 12월 트램 건설 공사를 시작했는데 요청한 국비 1,800여억 원 가운데 아직 600억 원 확보에 그쳤습니다. 경기도 위례 신도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운영비 예산 46억 원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가금류 농장과 유통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강원도에서는 농장 2곳이 적발됐습니다. 횡성과 양구 등 농장 2곳은 달걀을 선별 포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껍데기의 산란 일자를 허위 표시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에 위반 농장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특별 점검으로 전국 12개 농장과 업체가 적발됐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지도와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의 관광과 문화, 지역 축제를 전담할 평창관광문화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무실은 평창군 대화면 상안밀이 옛 물구비 권역회관에 마련됐으며 조례에 따라 심재국 평창군수가 이사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공모로 선발된 사무처장과 관광진흥팀과 문화사업팀 등 4개 팀이 실무를 담당합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평창시티투어와 관광택시 사업 등을 비롯해 평창군의 관광, 문화, 축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독거노인 등 500명이 참가해 떡국 등 설 음식을 나눠 먹고 윷놀이, 제기차기 등의 전통놀이를 즐겼습니다. 또 원인동 마을관리소에는 경로당 6곳에서 온 어르신들이 모여 만두를 빚어 독거노인 등 140여 가구에 만두를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복지관은 설 당일인 오는 29일에도 차례상을 차리고 세뱃돈을 나누는 설맞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산림과 환경, 군사와 농지 규제로 발생되는 규제 피해 비용이 36조 4,8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에 따르면 강원도의 규제 부과 면적은 14,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산림과 환경, 군사와 농지 순으로 규제 면적이 넓었습니다. 특히 규제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줄어들면 43억 원의 지역 총 생산액이 증가하고 인구가 68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특례를 발굴할 때 규제 완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